그는 천천히 다가와 내 옷의 단추를 하나씩 풀었다. 그의 손길은 조심스러우면서도 망설임이 없었다. 단추가 하나씩 풀릴 때마다 나의 겹겹의 방어막도 함께 허물어지는 기분이었다. 마침내 나의 맨살이 드러났을 때 그는 경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경건한 순례자처럼 나의 어깨에, 쇄골에, 가슴에 입을 맞추기 시작했다. 그의 입술이 닿는 곳마다 불꽃이 피어올랐다. 남편과의 관계가 익숙한 온기였다면 그와의 관계는 온몸을 태워버릴 듯한 뜨거움이었다. 나는 그의 머리를 끌어안았다. 그의 머리카락에서는 숲의 냄새가 났다. 나는 그에게 완전히 나를 맡겼다. 그의 손길과 입술이 내 몸의 낯선 감각들을 일깨웠다. 만화경 컬라이더스코프, 기위험한 설레임. 우리 부부와 윤선의 부부는 모든 것을 공유하는 사이였다. 같은 동네에 살았고 비슷한 시기에 결혼했으며 주말이면 함께 와인을 마시며 서로의 권태와 사소한 행복을 나누었다. 남편 현우는 다정하고 안정적인 남자였다. 우리의 10년차 결혼 생활은 잔잔한 호수 같았다. 편안했지만 가끔은 그 고요함이 숨막혔다. 윤서는 나 서아와는 정반대의 여자였다. 자유로운 영혼, 누구에게나 스스럼 없는 미소, 그리고 모든 것을 빨아들일 듯한 생기. 나는 그런 윤서를 동경하면서도 미세한 질투를 느꼈다. 윤서의 남편 지혁은 과묵하고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남자였다. 그는 언제나 한 발짝 뒤에서 모두를 관망하는 듯했고 나는 그의 속을 알 수 없어 늘 어렵게만 느껴졌다. 위험한 제안이 나온 것은 우리 넷이서 깊은 밤까지 술을 마시던 어느 여름날이었다. 결혼, 사랑, 권태, 그리고 섹스에 대한 대화가 끈적하게 오가던 중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게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하루쯤 서로의 파트너를 바꿔보면 어떨까? 농담처럼 던져진 말이었지만 그 순간 식탁 위에는 아찔한 침묵이 흘렀다. 모두의 눈빛이 미묘하게 흔들렸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각자의 권태로운 호수 밑바닥에 잠들어 있던 금지된 욕망의 돌멩이를 건드린 것이다. 그날 이후 나의 세상은 달라졌다. 남편 현우의 익숙한 손길이 낯설게 느껴졌고 지역의 무심한 눈빛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다. 그를 떠올리면 심장이 내려앉는 듯한 설레임이 찾아왔다. 1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소녀 시절의 열병 같은 감정이었다.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 다음 주말로 외딴 숲속에 프라이빗 빌라를 예약했다.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기 위한 우리 넷의 암묵적인 합의였다. 승경계를 넘어서 숲속의 빌라는 현실과 분리된 섬 같았다. 높은 유리창 너머로는 짙은 녹음이 일렁였고 공기 중에는 젖은 흙냄새와 여름 풀벌레 소리가 가득했다.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어색함을 감추기 위해 평소보다 더 소란스럽게 와인을 따르고 음악을 틀었다. 하지만 그 모든 소음 아래에는 터질 듯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서로의 파트너를 향한 훔쳐보는 시선, 스치는 손길에 화들짝 놀라는 어색한 몸짓. 밤이 깊어지고 거실의 조명이 와인빛으로 물들었을 때 윤서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내 남편 현우의 손을 잡았다. 우리 먼저 산책 좀 할까? 윤서의 미소는 장난스러웠지만 그 눈은 진심이었다. 현우는 잠시 나를 돌아보았지만 이내 홀린 듯 윤서를 따라 테라스로 나갔다. 거실에는 나와 지혁 단둘만 남았다. 어색한 침묵. 나는 애꿎은 와인잔만 만지작거렸다. 무섭습니까, 서아 씨? 지혁이 먼저 말을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훨씬 다정했다. 조금요. 뭐가요? 현우 씨가 윤서랑 있는 거? 아니면 나랑 단둘이 있는 거? 그의 날카로운 질문에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그는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있었다. 나의 두려움, 나의 기대, 나의 배신감까지. 나는 대답 대신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소파의 반대편 끝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존재감은 방안을 가득 채우고도 남았다. 서아 씨는 웃을 때 오른쪽 입꼬리가 조금 더 올라가요. 그리고 정말 재미있을 땐 말없이 고개를 살짝 숙이죠. 현우 씨는 알아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10년을 함께 산 남편도 모르는 나의 사소한 버릇을 이 남자는 알고 있었다. 그는 언제나 나를 보고 있었던 것이다. 이 게임은 갑작스러운 충동이 아니라 어쩌면 그의 오랜 계획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아찔한 생각이 스쳤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내게로 다가왔다. 그리고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나와 눈높이를 맞췄다. 오늘은 그냥 서아 씨로 있어요. 현우의 아내도 누구의 친구도 아닌 그냥 당신으로. 그의 손이 내 손을 부드럽게 감쌌다. 그의 손은 뜨거웠다. 그 온기가 지난 10년간 굳게 닫혀있던 내 마음의 빗장을 녹여내리는 것 같았다. 이것은 단순한 육체적 유희가 아니었다. 이것은 어쩌면 뒤늦게 찾아온 나의 진짜 로맨스일지도 몰랐다. 나는 그의 손에 이끌려 자리에서 일어났다. 침실로 향하는 그의 등을 보며 나는 이것이 배신이라는 사실을 잠시 잊었다. 아니, 잊고 싶었다. 전 뜨거운 만화경 속에서 침실의 공기는 뜨거웠다. 창밖에 짙은 어둠과 풀벌레 소리가 우리의 은밀한 세계를 완벽하게 감싸주었다. 그는 나를 침대에 앉히고 잠시 떨어진 곳에서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노골적이었지만 불쾌하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하나의 예술작품처럼 혹은 귀한 보석처럼 감상하는 듯한 경외심마저 느껴졌다. 그 시선 아래서 나는 처음으로 내 몸이 부끄럽지 않았다. 아름다워요. 그의 속삭임은 마법의 주문 같았다. 그는 천천히 다가와 내 옷의 단추를 하나씩 풀었다. 그의 손길은 조심스러우면서도 망설임이 없었다. 단추가 하나씩 풀릴 때마다 나의 겹겹의 방어막도 함께 허물어지는 기분이었다. 마침내 나의 맨살이 드러났을 때 그는 경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경건한 순례자처럼 나의 어깨에 쇄골에 가슴에 입을 맞추기 시작했다. 그의 입술이 닿는 곳마다 불꽃이 피어올랐다. 남편과의 관계가 익숙한 온기였다면 그와의 관계는 온몸을 태워버릴 듯한 뜨거움이었다. 나는 그의 머리를 끌어안았다. 그의 머리카락에서는 숲의 냄새가 났다. 나는 그에게 완전히 나를 맡겼다. 그의 손길과 입술이 내 몸의 낯선 감각들을 일깨웠다. 내가 이런 표정을 지을 수 있었는지, 이런 소리를 낼 수 있었는지 나조차도 몰랐던 새로운 내가 그의 안에서 태어나고 있었다. 그가 내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나는 아찔한 현기증과 함께 탄성을 질렀다. 이물감이나 고통은 없었다. 대신 마치 잃어버렸던 나의 반쪽을 찾은 듯한 완벽한 충만감이 밀려왔다. 우리는 찰떡이었다. 서로의 움직임, 호흡, 리듬, 모든 것이 거짓말처럼 맞아떨어졌다. 말없이 나누는 대화였고 몸으로 추는 완벽한 왈츠였다. 나는 그의 아래에서 흔들리며 눈을 감았다. 즐거움과 쾌락의 파도가 나를 덮쳤다. 그런데 그 파도 속에서 문득 언뜻 다른 모습이 보였다. 내 남편 현우와 윤서가 함께 웃고 있는 모습. 그들이 지금 이 순간 다른 방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상상하고 싶지 않은 그 모습이 오히려 나의 쾌락을 더 날카롭게 자극했다. 배신감이라는 이름에 짜릿한 향신료. 나는 더 세게 그의 등을 끌어안았다. 이 순간만큼은 그 누구도 떠올리고 싶지 않았다. 서아야. 그가 나의 이름을 불렀다. 서아 씨가 아닌 서아. 다정하고 뜨거운 그의 목소리에 내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이성의 끈이 끊어졌다. 나는 그의 이름을 부르며 절정에 달했다. 세상이 온통 하얗게 부서져 내리는 만화경 속에서 나는 기쁨과 슬픔, 설레임과 죄책감, 그 모든 감정이 뒤섞인 눈물을 흘렸다. 이것은 하룻밤의 게임인가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진심인가 알 수 없었다. 결 침묵의 아침 햇살이 통유리 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다. 새소리가 요란했다. 간밤의 열기는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어색하고 서늘한 공기만이 방 안에 남아있었다. 지혁은 내 옆에서 자고 있었다. 잠든 그의 얼굴은 무방비했고 낯설었다. 나는 조용히 침대에서 빠져나와 옷을 챙겨 입었다. 거실로 나갔을 때 현우와 윤서는 이미 식탁에 앉아 있었다. 둘 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얼굴이었다. 윤서는 나를 보자 어색하게 웃었고 현우는 내 시선을 피했다. 식탁 위에는 토스트와 커피가 준비되어 있었지만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다. 네 명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다 부서지기를 반복했다. 우리는 서로의 얼굴에서 지난밤의 흔적을, 우리가 저지른 배신의 증거를 찾고 있었다. 즐거웠을까? 후회하고 있을까? 아니면 나처럼 만감이 교차하는 혼란 속에 빠져 있을까? 지혁이 침실에서 나왔다. 그는 나를 한번 힐끗 쳐다본 뒤 아무렇지 않게 커피를 따랐다. 잘 잤어? 윤서를 향한 그의 질문은 우리 모두를 향한 질문처럼 들렸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 현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는 운전대만 잡고 앞만 볼 뿐이었다. 나 역시 창밖의 풍경만 바라보았다. 우리는 어젯밤 서로에게서 가장 멀리 떠나 있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온 지금 그 거리는 좁혀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멀어져 보이지 않는 투명한 벽이 생긴 것 같았다. 나는 몰래 백미러로 지역의 차를 보았다. 그는 윤서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 어젯밤의 뜨거움, 완벽했던 찰떡의 감각이 다시금 온몸을 휘감았다. 아찔한 쾌락과 함께 깊은 죄책감이 밀려왔다. 게임은 끝났다. 우리는 다시 각자의 일상으로, 각자의 배우자에게로 돌아왔다. 하지만 아무것도 예전 같지 않았다. 잔잔했던 나의 호수에는 거대한 파문이 일었다. 나는 이제 안다. 우리는 단순한 네 명의 친구가 아니었다. 서로의 욕망을 비추는 위험하고 아름다운 만화경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만화경 속에서 다시는 예전의 나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